네, 집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 소유로 잠실 우성 아파트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머님 이름으로 또 잠실에 파크리오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 소유로 파크리오 아파트를 어머님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이 89년에 3,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2021년 한 2년 전 기준으로 한 30억 가까이 실거래가를 찍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89년 3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매입 직후에 이 아파트로 전입을 했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전주로 돌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거주를 하신 겁니까, 어머님이? 예, 맞습니다. 아까 이남 사냐라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에 누가 거주를 하신 거죠? 저도 살았고요. 네. 저희 누나도 살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이렇게 대학을 오거나 재수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재수학원에 온 우리 막내 동생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어머님께서 89년 3월에 전입을 하셨다가 91년도에 무단 전출 직권 말소로 직권 말소가 돼요. 주민등록이. 네, 무단 전출 직권 말소의 사유가 뭐죠?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무단 전출 직권 말소가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뭐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온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보통 전입 신고한 뒤에 실제로 주소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머님이 여기 실제로 2년 살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버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뭐 교장이셨으니까 현직에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살았다 그러는데 본인도 2달밖에 안 산 걸로 주민등록으로 나옵니다. 저요? 네. 예. 그럼 뭐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싶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형 아파트 최초 매수는 3,850인데 나중에 이제 아까 30억 가까이 올라가는 동안에 재건축 부담금으로 6억 3,400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돈 제일 먼저 들어갔던 3,800 이건 뭐 어머님 돈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간 6억 3천 이건 수협 대출하고 우리 후보자님 대여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수협 대출이 SC 제일은행으로 바뀌었던데 이게 대출을 갈아탄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시형 아파트가 파크리오 아파트로 재건축될 당시에는 수협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4번을 수협 중도금 대출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그 입주할 때 이렇게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이 재건축 조합 쪽에서 SC은행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저희는 네,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준 답변을 보면 결국 어머님이 3,850 나머지 6억 3,400을 본인이 후보자님이 대여해주거나 어머님한테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 올라간 걸로 이걸로 갚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럼 어머님이 3,850 말고 더 낸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6억 얼마나 되죠? 액수만. 액수가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게 6억 추가 부담금이 6억이 좀 넘었는데요. 네, 6억 3,40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대출금으로 해주는 게 한 2억 한 5천인가 6천인가 뭐 있었고 대출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머님 돈이 들어갔다 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뭐 어머님 안 사셨고 우리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근데 관리 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22번을 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8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은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주고 빌려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SBS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이 파크리오 50평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세 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또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부동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30년 동안 재판을 하셨는데 뭐 우리 후보자님의 모자 관계는 좋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재판관 입장으로서 돈은 누가 냈고 또 실제 관리는 누가 했으며 그동안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 세금, 이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재판관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89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시형 아파트를 살 때 저는 사법연수원 그 2년 차였어요. 그래서 뭐 도저히 뭐 경제 능력이 없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자꾸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 이 집 사기 전에는 저희가 그 자식들이 엄청 돌아다녔어요. 후암동에도 살았고 그리고 또 잠실의 그 새마을시장 쪽에 있는 상가 쪽에서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게 거기다 막내가 이제 재수하러 올라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님이 이제 이 집을 사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막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제 소명자로 낸 거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매번 다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직접 서명하시고 날인하시고 한 번도 어머님이 없이 제가 혼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제 다만 이런 거죠. 어머니는 이제 좀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해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연락이 오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하고 통화를 많이 한 거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어머님이 늘 하셨고 어머니 통장으로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도저히 제 집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네.